네, 검찰이 어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될 걸로 기대한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렵사리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여야는 이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강 의원님, 어제 검찰 압수수색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의외였다, 놀랬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좀 당황하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지금 일단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오늘 보니까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던데요.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검찰이 인사청문회 일정이 어렵사리 합의가 돼서 9월 2일과 3일 날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정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후보자 주변에 많은 의혹 제기되었던 곳들을 다 한 30곳 된다고 하죠.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서 꼭 이 시기에 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청문회를 해보고 거기에서도 이제 각종 의혹이라든지 해소되지 않고 뭔가 불법성이라는 것들이 근거들이 제시가 되고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청문회 날짜가 확정된 이후에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너무 이렇게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 아닐까,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호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이 검찰 개혁에도 나서고 검찰 스스로가 개혁하는 데도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절대 검찰의 이 칼끝을 무디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뛰어든 것은 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청문회를 보고 나서 했어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이 시기를 좀 더 늦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나 김정재 의원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에서도 밝혔듯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 지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발표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함부로 청구하고 함부로 발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을 해야만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고 전격적으로 발부했고 100여 명이나 수사관을 투입해서 20곳을 동시에 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검찰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호가 이제 출범해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 민주당에서 모두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고 정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든 정부 여당이든 누구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 시기나 지금 압수수색한 거는 온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도 우려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려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한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하는데요. 이게 혹시나 이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혐의점, 소위 말하는 부정 입학,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리고 운동 사학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어요.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료를 싹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군요. 두 번째는 이 증인들이 지금 증인 채택 문제에도 지금 공방이 오고 가는데 우린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는 못 나가겠다. 또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무력화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국에게 결국 면죄부를 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한편으로 하고요. 특히 이렇게 우려를 하는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빠진 것이 조국 후보의 자택과 또 핸드폰에 빠졌습니다. 사실 압수수색하면 첫 번째 핸드폰 하나만 가져가면 요즘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또 하고 두 번째는 이 혹시나 조국의 이 자진 사퇴, 아름다운 테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테러를 만들어준다. 왜 그러냐면 지금 테러 만들어주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또
정의 사도인 양하고 물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소위 뭐 2030의 영린을 건드렸고 서울대 학생들의 95%가 부끄러운 동문으로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고 이것도 부담스럽고요. 자진 사퇴를 하기로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정권 몰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에서 적당히 그 조국 후보가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몇 명 그 검찰에서는 몇 명 뭐 기소하고 그다음 대통령은 결정적 하자가 없지만 알겠습니다. 국민도 또 받아들이겠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래서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퇴로 아름다운 퇴로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검찰 개혁에 좀 반발하는 세력이 검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이번 수사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검찰 내에 네. 그렇게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이 영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조국 후보자가 그제 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어제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적어도 이렇게 한 30곳 가까운 곳에 압수수색이 집행되려면 아마 오래 전에 준비를 미리 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 개혁안이 발표됐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압수수색을 전격했다라는 것은 좀 시간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내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문무일 그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국회가 네. 이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고 고위공수처법을 통과시켰을 때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네. 저는 그때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입법부가 하는 일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입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장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입법부를 충분히 존중한다라고 이미 국민들께 밝혔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성격보다는 저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것은 이 한국당이 이제 그 9월 정도 되면은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한국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검찰 내에서 균형감을 잡기 위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 선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을 지냈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도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서 다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이미 윤석열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뭐 여러 차례 소환해도 다 불응하고 있고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들이 제가 봐서는 경찰 수사는 8월 달 정도면 다 끝날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검찰로 넘어가게 될 텐데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전에 여권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하는 걸 보여주겠다. 보여줌으로써 이 한국당의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회의 방해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절 관용을 베풀지 않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칼을 들이대서 살아있는 권력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선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여론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주변을 굉장히 준비 치밀하게 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벌려놓고 대충 때를 벗겨놓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검찰이 정말 30곳 가까운 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서 왜 조국 후보자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의혹들, 이 가짜 뉴스들을 보면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이분이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이분이 위장전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보다는 주로 그 주변인들, 어쨌든 딸의 문제, 뭐 전 재수 씨의 문제, 동생의 문제, 그 운동 학원에 대한 문제, 펀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논문들이 있었던 학교의 대학의 문제 등등 아닙니까?
주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거든요. 만약에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됐으면은 조국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뭔가 증거 확보를 하려고 했었겠죠, 자료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짜 뉴스와 엄청난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것들에 대해서 불법과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슬슬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직접 타겟으로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총도 긴급하게 열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결론은 보이콧 안 하는 걸로 났습니다만 네. 그때 나온 얘기가 피의자가 무슨 청문회를 받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가 됐다는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압수수색을 직접 타깃으로 안 했다는 것도 거기서 약간 좀 조국 후보자는 피의자 이렇게 명시가 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아직은 뭐 그렇게 명칭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뭐 청문회는 보이콧은 안 하고요. 당연히 하는 걸로 했고 네. 지금 저 강병원 의원님께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네. 그 이제 본격 수사하기 위해서 선조치로 조국을 강 의원님 건드렸다. 의견이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아니 그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금과 옥조처럼 아끼는 정의의 사도,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조국만을 한다라는 그런 조국과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이렇게 등치시켜 준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저희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증거 인멸의 우려 그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고 좀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 저희는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가짜 뉴스 가지고 그 주변인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가짜 뉴스 가지고 이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다는 겁니다.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소명이 됐다고 소명이 표현하기보다는 됐기 의심할 때문에 만하다라고 그렇죠. 법원은 의견했다.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그게 소명 없으면 발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이 인정한 부분에 거죠. 대해서는 다들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제 시간에 얘기 좀 구속영장이 할게요. 발부되는 건 다른 거죠. 구속영장은 구속시키는 다르죠. 거하고는. 네, 압수수색 영장도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만이 되지. 법원이 아무 소명 안 그 하는데 부분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발부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뭐 모든 사설과 뉴스가 다 엉터리라는 네, 말입니다. 네. 그냥 아무튼 발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발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짜 뉴스는 아니라는 거. 이제 가짜 뉴스 논란은 가짜 뉴스란 단어는 이제 그만 얘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주변인을 하고 조국은 아니기 때문에 조국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쭉 보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삼척동자도 이제 거의 다 압니다. 이게 가족들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 지금 조국 후보에 관한 모든 운동학원, 소위 말하면 온 가족이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운동학원을 소위 말하면 빚더미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가족 펀드, 조국 펀드라고 그러죠. 그거 그다음에 딸의 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가족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한마디만 드리면 조국 후보가 이랬습니다.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네, 이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들어보면은요. 검찰 개혁할 사람은 오로지 자기다.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수사의 대상입니다. 수사의 대상이 무슨 지금 그 검찰 개혁을 운운합니까? 그래서 이거 오만함에 극치고 대한민국의 사법 개혁은 검찰 개혁은 조국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증인 채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조국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하고 네. 민경욱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재산신고 내역서에 보면 빨간색 포르쉐가 그건 있어야 거짓으로 돼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거짓으로 가짜 확인됐죠. 뉴스였습니다. 예, 그런데 예. 한국당 곽상도 의원, 민병욱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경욱 의원은.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뭐 조국 딸 필기시험 한 번도 안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갈 때도 필기시험 안 봤다고 하는데 환경대학원 입시 요강에는 영어 서류 면접밖에 없습니다. 필기시험 자체가 없는데 마치 필기시험 안 보고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대학원에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가짜 뉴스죠. 조국 후보자가 여배우까지 후원했다. 가짜 뉴스로 다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조국 후보자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은 법대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가짜 뉴스들이 이 검찰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가 저는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야겠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거 들어가기 전에 또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가짜 뉴스라고 얘기해준 그 두세 가지. 다른 얘기를 그것 할 수가 빼고 없는데요? 진짜 뉴스를 진짜 뉴스, 진짜 네. 팩트 관계, 사실 네. 관계를 얘기하면 저는 오늘 여기서 한 두세 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뭐 며칠 동안 그래서 수만 건이 나왔는데 수만 건이 지금 TV 모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잠깐요. 의혹이 자, 있다, 의혹인데, 관련될 수 자, 있다 보십시오. 이런 것이지 포르쉐라든지 실제로 이런 거기에 거, 대해서 자, 증빙 한두 자료를 개, 하나도 제시한 게 한두 없어요. 개. 한국당에서. 아니 그럼 대학에 아까 들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 보십시오. 조국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그러면은 타고 있는 사진 한 장 지금 제시하신 적 있나요? 의원님께서는 모든 없으시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오로지 빨간색 포르쉐 그거 하나밖에 얘기를 못 하세요. 대표적인 제가 겁니다. 대표적인 그건 아니라고 아니 했습니다. 입시 자, 아니라고 5강에 했고요. 필기 시험이 자, 없는데 빨간 시험을 안 봤다고 하는 것 의원님, 자체가 이렇게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이런 논란을 지금 보고 있는 국민들은 한심할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혹이 지금 많이 뭐, 제기되고요. 그럼요. 의혹이 보도도 많이 되고 되는 있고. 동안에 팩트랑 의혹과 주장과 거짓이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이 뒤섞여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의혹인 것처럼 그러니까, 보여지는 측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있어요. 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빨간 포르쉐는 가짜 뉴스 거짓말입니다. 네. 그건 인정했으니 더 이상 얘기하실 거 없고요. 지금 오늘 제가 증거 인멸하고 관련해서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 네. 그 지금 이번에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지금 노한중이라고 부산 의료 원장이 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면 이 딸한테 6학기를 그 1.13이라는 학점밖에 못 받고 네. 자격금 준 장학금 분이죠. 준 네. 분, 그리고 왜 줬느냐? 격려한다고 6학기를 줬답니다. 가난해서 힘든 학생들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걔들한테는 안 주고 200만 원을 연속으로 6번 2회 이상 받은 것도 그 딸이 유일하고요. 네. 공부를 못 하는데도 받은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도 받았습니다. 네. 이 지금 교수가 부산 의료 원장이 됐어요. 네. 오늘 이 사람 압수수색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 그 컴퓨터에서 나온 내용이 네. 이번에 소위 말하면 그 대통령의 주치 강대환 교수를 네. 주치의를 만드는데 자기가 1억을 담당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어제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이런 증거는 다 저는 인멸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따라서 그게 잠깐만요. 조 후보자랑 무슨 아니요, 상관입니까? 아니요. 그 과정에 그 모든 그러니까 거를 그걸 얘기를 의혹으로 제가 자꾸 드리겠습니다. 그걸 얘기가 씌우고 드릴게요.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를 드릴게요. 네, 해보시죠. 자, 거기에 하나도 2015년 조국 후보자랑 연결된 증거를 주세요. 드릴게요. 2015년에 딸이 낙제를 합니다. 유급을 당하죠. 유급을 당했을 때 이때 이 그 노한중 교수를 이 민정수석이 시절 전입니다. 아버지가 만납니다. 그 얘기도 안 했었죠.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말하는 이 대통령 주치를 만들었을 때 이때 바로 민정수석을 합니다. 이 조국이. 그래서 조국이 여기에 관여되지 않았냐는 의혹입니다. 지금 의혹은 앞으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우린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유의미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주치 문제는 이게 그 압수수색 내용에서 이제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그 주치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부산 의료원장이 1억을 담당하면 불법인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 절차상의 어떤 법규라든지 규칙부터 한번 따져보고 엄청난 시작을 해야 되지 불법이죠. 않겠는가. 엄청난 그러니까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이력을 말씀하신 담당하는 양산 불법.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은. 네. 그렇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까? 다 부산에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 이 정도로 하시고요. 네. 그거를 지금 시간이 많이 추천했다고 지났기 그래가지고 때문에. 그거를 마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긴급으로 겁니다. 아플 때 보통 서울대 연대에서 주치를 하는데 넘어가죠. 부산에서 한 거예요. 주치의가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 분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집이 또 양산에 자택도 그러니까 지금 자주 가십니다. 의혹을 이야기를 드리는 네. 거예요. 나중에 마치 청문회에서 그게 무슨 입증을 하면 불법이 될 있었던 것입니다.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가지시고. 증인 채택 문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래 87명 명단 냈다가 이거 너무 많다고 하니까 25명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못 여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인 네. 또 25명으로 압축을 해서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족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폐륜적 행위다.
그리고 폐륜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인영 대표 이야기인데요. 네. 그리고 한 번도 2000년 이후에 가족을 청문회에 세운 적은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있고 2010년에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가 네.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그 돈을 빌렸다고 했어요. 형수한테. 그래서 형수를 그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한 적이 있습니다. 선례가 있다. 예, 선례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가족이 네.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 굉장히 지금 신성 불가침 영역은 아니고요. 잘못이 있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의혹이 있고 증거가 있고 이러면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가족은 안 된다. 아무 잘못이 없는 가족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지금 비리의 온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리가 집약형 가족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국형 가족 범죄단, 뭐 저희가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모든 가족이 거의 다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은 이 가족 수사를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지금 현재까지 본 것만 하더라도 조국 후보가 이쯤에서는 저는 사실은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일 것 같고요. 물론 사퇴를 하더라도 그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가 있는 게 지금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일단 되니까 증인 나와 채택 주셔야 얘기만 된다. 하겠습니다. 네. 자, 증인 참고인의 가족들이 포함되는 문제,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족은 우리 특수인들 아닙니까? 네. 법률적인 용어로 특수인이죠 지금. 예. 네. 아버지의 얘기, 어머니의 얘기, 딸의 얘기, 부인의 얘기는 후보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이후로 네. 그 가족을 채택했던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을 그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후보자는 이런 말을 하고 딸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대질심을 시킨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폐륜이죠. 이 정치 연자제 중에서도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정치적인 연자제다. 이해하기 힘들고요. 우리 자꾸 우리 김정재 우리 의원님께서 비리의 온상이다, 비리 집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국 후보자가 네. 정말 강남 좌파라고 불리고 경제력도 있고 교수고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네. 기득권층이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정의를 부르짖었던 분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기득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던 것들을 통해서 국민 정서와 상당히 안 맞고 동떨어져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있고 또는 청문회가 지어지면 사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딸이 대학 가는 전형에서 요구되어졌던 거고 허용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논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교수와 대학에서 나름대로 기회를 주어서 그걸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비리의 온상이라 그러면은 그 교수한테 수천만 원을 주고 돈을 주고 그 자리에 하게 했다든지 딸이 아예 참석도 안 했는데 논문에 이름을 기재했다든지 그리고 대학 전형이 없는 거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딸의 이 특혜 입학을 위해 가지고 대학 총장한테 압력을 넣고 자리를 줬다든지 돈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딸과 부인 그 모든 가족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이고 비리 집약형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저는 이걸 명백히 저는 사과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본인이 기득권자로 다 누릴 건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던 것이 지금의 많은 2030 젊은 세대들의 이 느끼는 것 허탈감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잠깐만요. 지금 이제 딸 의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걸 들어가는 걸 보면 지금 유일하게 압수수색 중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분이 있습니다. 그 처남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펀딩을 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사모펀드의 가족들 또는 친인척들이 개입해 있는 운영에 개입해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조국 후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딸의 논문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은 문제, 그다음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와 딸 이런 부분에서 법을 어긴 문제는 저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웅동학원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쓰러져가는 학교를 이 조국 가족 선친께서 부인 어머니께서 끌어안은 거 아닙니까? 사재를 털어서 그 학교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제가 봐서는 그 운동학원을 지키려다가 아마 그 아버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재산도 다 탕진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문제, 장학금의 문제, 운동학원의 문제는 오히려 이 가족들이 불법이 아닌 이런 부분은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사모펀드 문제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조국 후보자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처남의 집을 이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좀 더 자세하게 해명을 하고 밝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이 지금 처남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운동학원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처남은 지금 사모펀드가 지금 굉장히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그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위반한 게 없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위반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도덕성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딸의 이 지금 입학 비리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입학 전형이 어떻다 저떻다 이러면 사실 할 얘기가 저도 너무너무 많은데 모두 다 일단 차치하고라도 자, 조국 후보자가 소위 말하면 입으로는 정의와 도덕을 외쳤습니다. 공정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파고 보니 전혀 다른 인간류였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20 젊은 친구들이 2030이 지금 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학교 입학하고요. 학교 한양외고 외고 입학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영어로 그때도 그대로 합니다. 자기들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영어 면접과 시험을 보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형에 그 글로벌 인재, 특례 입학 요 두 가지가 그렇게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주 인턴하고 논문을 쓰고요. 그걸로 곧 대학을 갔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얘기 좀 하게요. 또 혼자 다 하셨잖아요. 자, 대학을 갔고, 그리고 대학을 마치 그 논문 1저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도 이 논문이 잘못된다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각 학회지에서도 지금 병리학회나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정유라한테 승마 배울래? 아니면 조국 딸한테 수술 받을래? 이런 얘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 자, 상식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국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조국 딸이 이거를 진두주의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를 좀 들으세요.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실 수가 의존에는 없습니다. 갔는데 지금 장학금을 잘못 받았다든지 시간이 다 지났는데 의존은 얘기를 하시면 결론만 뉴스가 진행이 안 얘기하겠습니다. 되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 또 들게요. 자꾸 엉터리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정치와 우정용 오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